잠깐만요. 자, 먼저 정리할 것. 이게 x분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을 첫 번째 식 y분의 1은 1-2x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요. y분의 역수를 뒤집읍시다. 얘를 y분의 1을 y로 표현하게 되면 1-2x분의 1 이렇게 될까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두 번째 식에서 1-2x분의 1 플러스 z분의 1 이게 1 여기까지 괜찮죠? 네. 양변의 얘를 지우기 위해서 얘네들의 최소배수 이 두 개를 곱한 거를 곱해봅시다. 그럼 여기다 얘네들을 곱한 거를 그러니까 양변에 z 곱하기 1-2x를 곱해요. 그럼 여기는 z가 남고 여기는 플러스 1-2x가 남고 얘는 z 마이너스 2 이걸 분배한 거죠. 2xz가 나올 겁니다. 남은 건 이제 동량 처리 좀 해볼게요. 동량 이거 이렇게 얘랑 얘랑 지워지죠. 이렇게 z가 없어지고 남은 건 이쪽을 이렇게 넘겨볼까요? 이걸 이로 넘겨볼까요? 그럼 2xz 마이너스 2x 이걸 일로 넘깁시다. 1은 2x 마이너스 2xz 이거 2x를 묶을 수 있고 묶으면 1 마이너스 z 이게 1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누세요. 그러면 1 마이너스 z가 나오고 이걸 x로 나누면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분의 1은 2 마이너스 2z가 돼요.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 x분의 1이 2 마이너스 2z 자, 뭐 했었죠? 네. 아까 기침 콜록 때다 답 2 나온 건 알겠어요? 마지막에 기침하느라고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됐어요? 이건? 아,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목소리 조금만 크게 내면 금방 기침이 나와서 요즘 들어 유달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좀 귀찮은 문제긴 하네요. 이걸 x로 이게 한 문자로 통일해서 계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가운데 보면 y가 서로 겹쳐서 있잖아요. 그럼 x도 y로 표현되고 z도 y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 y를 한 문자로 통일해서 계산하게 되면 좀 더 계산이 쉬워질 거라 이걸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게 1로 넘어가요. 위에다 쓸까요? 자리가 없어서. 2x는 1 마이너스 y분의 1 이걸 통분하면 y분의 y 마이너스 1 역수를 뒤집으면 2로 일단 나눠보면 x는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2y분의 y 마이너스 1 따라서 네, x는 이걸로 표현되죠. 그 다음 z는 z분의 1은 1 마이너스 y 역수를 뒤집으면 z는 1 마이너스 y분의 1 이 돼서 이걸 여기다 가운데 놓고 곱해봐요. x, y, z는 x 2y분의 y 마이너스 1 곱하기 y 곱하기 z자리 대신에 1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어요. 기침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건 줄 알았네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놔야 되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음수가 붙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168번 ABC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아마 이게 조건이겠죠? ABC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얘가 아마 조건일 거라 이것도 한 문자로 되도록이면 한 문자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AB는 놔둬볼게요. 셋 중에 하나는 멀쩡하게 놔둬보고 이렇게 BC를 바꾸면 여기서 BC만 남기세요.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ca만 남기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b분의 1 거기 음수를 붙이면 b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통분해 봅시다. 얘는 그냥 쟤는 놔두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뭐 복잡하긴 하지만 분모가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해보고 얘네는 분모 분자에 이걸 지워내니까 각각 a를 곱해봅시다. 그럼 a를 분배하면 ab 플러스 a 마이너스 1 분의 c ab 이렇게 되죠. 얘도 분모 분자에 이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b를 곱해볼게요. 왜냐면 여기다 b를 곱했더니 이쪽 분모들과 안 맞아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저 분자식에서 c로 정리해 봅시다. 얘로 c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a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만 이쪽 분수만 다시 써봅시다. 마이너스 ca 플러스 마이너스 ab분의 1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ab를 곱해요. 그럼 여기다 ab를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bc가 되고 여기다 ab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가 이게 1이었잖아요. 왜 b가 온 거죠? 네. 1이었던 거죠. 거기다 ab를 곱하면 플러스 ab가 되고 근데 여기서 위에 보면 abc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a 곱하기 abc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로 곱하면 플러스 a가 돼서 여기는 분모가 ab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얘는 네, 아까 abc를 곱했으니까 abc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ab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abc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괜찮죠? 네. 모아요. 그럼 ab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선생님 사진 이렇게 판이 넓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봐야 또 끝까지 보여서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은 플러스 1인데 abc가 플러스 1인데 왜 보가 안 맞지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기 분자끼리 덧셈하다 보면 ab 플러스 a 얘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약분되고 1 이렇게 남아요. 다음 그림과 같이 트랙 사이 폭이 1m인 운동장이 있고 1번 트랙의 길이가 x, 2번 트랙 길이가 y. 조금만 그림을 크게 합시다. 그 직선 부분의 트랙 길이는 모두 am일 때 y-x의 값을 계산하랍니다. 일단은 1번 트랙 길이에 2번 트랙 길이, 2번 트랙 길이에서 1번 트랙의 길이를 빼라는 얘기인데 1번 트랙은 이거예요. 1번 트랙, 요 색깔. 이게 1번 트랙. 근데 1번 트랙에 이 폭, 트랙과 트랙 사이의 폭은 1m, 여기가 1m라는 얘기죠. 색깔이 안 보이네요. 얘가 1m. 그리고 1번 트랙 길이가 xm, 2번 트랙 길이가 ym, 직선분의 트랙 길이는 모두 a. 직선분의 트랙, 여기는 a. 그렇죠? 이쪽도 a. 여기도 a. 여기도 a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반지름이 필요가 있죠. 트랙 길이를 계산하려면 1번 트랙을 계산하려면 이 길이가 필요해요. 요 길이, 요 길이. 그래서 x라는 1번 트랙 길이는 이게 원의 둘레잖아요. 그렇지?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치면 하나의 원둘레가 나오고 원둘레에다가 a 길이를 두 번 더 셈했죠. 그래서 2a 플러스 원의 둘레인데 이 원의 둘레 계산하면 반지름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중심에서부터 이쪽 반지름까지 길이를 여기 트랙까지 길이를 r이라고 둡시다.
그럼 플러스 2파이 r 이렇게 되겠네요. 원인 둘레니까. 그 y의 길이도 이쪽 트랙 길이, y의 길이는 여기에요. 이렇게 길이와 이렇게 길이를 합친 거에다가 위아래 두 번 2a를 합친 거. 그럼 y의 길이는 2a 플러스 이쪽 반지름을 잡아야 되죠. 이 반지름 길이 얼마인가요? 이 반지름 길이 r 플러스 1이죠. 그럼 r 플러스 1의 반지름 2배 2 r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에서 이제 남은 건 x를 뺍니다.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라는 얘기니까 얘랑은 지워지고 이거 뺄셈이 되죠. 그럼 2r 플러스 다 써볼게요. 2r 플러스 2파이 빼기 2r 파이 2파이 r 2파이 r 빼기 2파이 빼기 위 거 2파이 r. 그래서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이게 플러스죠. 네. 2파이 r 플러스 2파이 빼기 2파이 r 빼면 2파이. 네, 이 값은 2파이가 된다. 자, 오른쪽 그림은 부피가 48a제곱 플러스 16ab인 직육면체 위에 부피가 24a제곱 마이너스 12ab인 작은 직육면체 올리고 사각부를 올려놓은 거죠. 이 입체 도형의 전체 부피가 이럴 때 이 전체 도형의 높이 값을 계산하셔. 이 높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부피가 얼마라고 되는 거냐면 48a제곱 플러스 16ab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피가 아니죠. 여기에요. 여기 작은 직육면체 밑에 2단째 있는 작은 직육면체 여기 부피가 24a제곱 마이너스 12ab 인 거고 그 위에 사각부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자, 이랬을 때 전체 높이 값이 얼마입니까? 전체 부피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 전체 부피를 구하려면 여기는 1번 부피에다가 2번 부피에다가 3번 부피를 덧셈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직육면체라 얘네들이 부피 합치면 얼마예요? 그러면? 동량 처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둘을 합치면 72a 제곱 플러스 4ab가 1번, 2번의 합이죠. 1번, 2번 합에다가 3번만 더 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눠봅시다. 1번, 2번은 어차피 부피 합을 구했으니까 1번, 2번까지의 높이를 얘를 h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3번의 높이를 h2라고 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따로따로 합시다. 줄여보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h3, 얘를 h2, 얘를 h1 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느낌 아닐까요? 여기 있는 높이 값을 구하려면 4a 곱하기 여기 4 곱하기 h1 하면 이렇게 나오죠. 48a 제곱 플러스 16ab가 나와요. 따라서 h1의 값은 16a로 나누는 거잖아요. 얘를 16a로 나누면 3a, 얘를 16a로 나누면 플러스 b. 괜찮습니까? h2를 구합시다. h2는 얘가 밑변, 얘가 높이고 이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되죠. 3a 곱하기 4 곱하기 h2 하면 이쪽 24a 제곱 마이너스 12ab가 돼요. 얘는 12a로 양변을 나누면 h2의 길이는 12a로 나누면 2a, 12a로 나누면 마이너스 b.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3번 넓이, 3번 부피. 근데 3번 부피는 전체 부피가 이거였어요. 74a 제곱 마이너스 4ab.
근데 1번, 2번 합친 부피가 얘니까 여기를 빼내게 되면 이제 3번 부피가 나오겠죠. 3번 부피는 2a 제곱.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8ab가 돼요. 근데 3번은 뿌리를 앞에다 기본적으로 부피 구할 때 3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h3 하면 이것 2a 제곱 마이너스 8ab가 나와요. 이렇게 약분하고 4a로 약분하는 거니까 h3의 값은 4a로 나누면 2분의 1a 이걸 4a로 나누면 마이너스 2b가 되죠. 이걸 다 합친 게 h네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0, 2분의 11a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덧셈하고 이렇게 돼서 h의 높이는 2분의 11a 마이너스 2분의 2b가 된다. 자, 시간이 빨리 합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질 때 p1부터 pn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죠. p10을 먼저 구하래. p10은 어떻게 되나요? n에 10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10 대입하게 되면 10x의 10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의 9제곱 이렇게 해서 2x제곱 x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부호로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죠. 그럼 P9를 계산해 보면 P9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P9네요. 근데 P10에서 P9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 지워지겠죠? 얘만 남아요. 10x의 10제곱. 여기에 맨 앞에 최고창.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이게 남았다면 10x의 10제곱이 남는다면 여기는 뭐가 남을까요? 플러스 여기 최고창이 남겠죠. 이 뒤에부터 다 지워질 테니까 8x의 8제곱이 남고 그다음 6x의 6제곱이 남고 4x의 4제곱이 남고 그다음 2x의 제곱이 남고 이렇게 남겠네요. 뭐라는 거예요? 간단히 하라는데? 이게 답인가요? 근데 이 간단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간단히는 안 될 것 같죠. 자연수 n에 대해서 간단히 계산하시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문제가 뻔한 게 이게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어떤 자연수를 대입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n 값에다가. n에다 1을 대입한다는 듯이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1의 세제곱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1 분배. 얘 자체가 음수예요. 얘는 양수, 얘 음수, 얘 음수. 그렇게 되죠. 이거 뭐 안 집어넣어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얘는 마이너스1이고 얘도 마이너스1이고 얘는 플러스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인데 거기 음수 붙이면 이 자체는 플러스 1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1의 홀수차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 음수 붙이면 여기는 플러스 1을 분배하고 그럼 분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아니면 플러스 x 플러스 2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4y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안 지워지네. 그다음은 그럼 x의 동류항 마이너스 x y는 4y에 4y 플러스 8y 네, 이게 최대한 간단히 x에 대한 두 다항식이 다음과 같을 때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양변에 3x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a-6x의 세제곱 b 곱하기 3x제곱 곱하기 b 플러스 9x의 5제곱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일로 넘어가면 a-3x 제곱 b는 9x 5제곱 플러스 6x의 세제곱인데 이제 조건을 봐야 되는 게 x에 대한 두 다항식 ab라고 되어 있죠. 두 단항식 ab라고 있죠. ab가 단항이잖아요. 항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 않고 한 개 항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단항이니까 a가 9x 5제곱이면 b는
이걸 마이너스 3x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a가 뒤에 있는 걸 가져간다면 6x 세제곱을 a가 가져간다면 b는 앞에는 얘를 가져가야 되겠죠? 양배를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이게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럼 맞춰서 이제 대입을 해 봅시다.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둘을 더해요. 이거 두 개 더해. 덧셈은 되지 않고 첫 번째는 9x 5제곱 마이너스 2x의 2분의 1 b가 뭘까요? 나누기 2분의 1b. 여기다 2분의 1b를 미리 써놓을까요? 2분의 1b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x를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분배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뒤를 안 읽었구나 내가. 뒤를 읽었어야 돼요. A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크다. 이거는 가능하다. 얘는 안 가능하죠. 차수가 같으니까. 이것만 풀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b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9x의 4제곱 플러스 2. 네. 이게 답이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77은 x, y, z가 1대2 대 4죠. 값이 1대2, 값이 1, 2, 4라는 뜻은 아니고 비율이 그렇다는 거니까 보통 저런 식 나오면 저 비율 값을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k를 붙이죠. 상수, 아무거나 괜찮은데 그냥 k가 일반적으로 상수에 많이 쓰는 거니까 x는 k, y는 2k, z는 4k. 이거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k 값이 구해지겠죠? 그럼 k 값 구해지고 나면 k를 여기다 대입하면 실제로 x, y가 얼마인지 알 테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원가가 A1인 물건에 잠깐만요. 자, 원가가 A1인 물건에 X%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써야 될 식인데 이런 표현법들을 좀 익혀두긴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잘 팔리지 않아서 정가, 매겨놓은 금액, 이렇게 팔겠다고 정해둔 금액에 Y% 다시 할인했어요. 그래서 B1에 팔았습니다. 이때 X를 A, B,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죠. 원래 원가는 A1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가를 매겨요. A1에 사왔는데 A1에 팔면 무슨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정가에 일정한 원가에 이익을 붙이겠죠. 그럼 이익을 붙이겠다는 얘기는 원래 원가에다가 원가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원가에 대한 X%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덧셈하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 인수분해나 분배법칙을 배웠으니까 A가 공통인수가 돼서 끄집어내면 1 플러스 100분의 X가 돼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게 일반화되면 그래요. 원가 가로 1 플러스 이익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가 A 이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죠. 1 플러스 이익률 X%. 퍼센트를 이제 100분율로 바꾸시면 되죠. 100분의 X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표현 많이 쓰게 될 테니까. 이렇게 정가를 매겼어요. 근데 안 팔려서 실제로 내가 판매 가격은 원래 이 가격에 팔라고 했는데 안 팔려서 Y% 할인을 해요. 그럼 Y% 할인했다는 얘기는 그 Y% 할인한 금액만큼을 정가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정가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뭐를? 정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Y% 100분의 Y를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다시 동량이 공통인수가 이렇게가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X를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100분의 Y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쓰고 나서 봤더니 얘는 다시 뭐가 되냐면 판매 가격, 할인하고 난 후에 할인 후 판매 가격은 원래 내겼던 정가 있죠. 정가, 이게 정가예요. 정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이렇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낱낱이 뒷식을 써가면서 하고 있긴 있는데
나중에 좀 연습이 되시면 이 중간 과정은 필요하면 생략하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셔도 괜찮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판매 가격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판매 가격을, 여기죠. 이게 판매 가격인데, 이 판매 가격을 B1에 팔았답니다. 결론은 이게 B란 얘기죠. A, 가로, 이거 통분해 볼까요? A 곱하기 100분의, 얘는 100 플러스 X, 곱하기, 얘는 100분의 100 마이너스 Y. 그게 B.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판매 가격이 B1입니다. 그럼 요 두 개 정리해보면 A 곱하기 만분의 쟤네들이 곱한 값이죠. 이걸 앞으로 당겨 쓸게요. 이렇게 100 플러스 X, 이게 B. 자, X가 있는 항을 찾아야 돼요. 식을 지금 X로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있는 항이 여기가 있어요. X가. 그럼 얘만 잠깐 놔두고 나머지는 다 반대로 넘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100 플러스 X는 이게 A가 이렇게 분자로 와 있겠죠? 곱셈이니까 이렇게. 이거를 양변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게 역수로 곱해지겠죠? B 곱하기 A 100 마이너스 Y 분의 만. 그럼 이게 B가 위로 올라가요. 분자 B 이렇게. 그럼 넘어가서 이제 100만 빼면 되니까 X는 네, 이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이걸 굳이 통분하실 것까지는 몰라요. 그때 혹시 답지에는 통분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뭐 이렇게 통분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이 답이 안 맞으면 혹시 통분한 걸로 답을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걸 통분시킬 답지도 양심 있지 이걸 통분시킬 것까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시고, 배워야 되실 거는 요거 두 개를 앞으로 생각보다 자주 써야 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얘는요, 수학계 비례식을 계산하다 보면, 물론 이건 하나씩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얘랑 다 똑같은 값을 갖겠죠.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K라고,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걸 안 풀 거니까. K라고 두고, 이걸 분모에 다 곱해요. 그럼 얘는 AK, 얘는 BK, 얘는 CK 한 다음에 얘네를 연립해요. 이 셋을 다 더하고 나면 관계식이 이런 거와 관련된 식이 나올 겁니다. A가 몇 개, B가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공통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고 위아래를 K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약분시켜서 푸는 건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거 하나 배웁시다. 이런 거. 수학적으로 쉬운 거 예를 들을게요. 2분의 1과 4분의 2와 6분의 3은 같은 비율이죠. 2분의 1 답이 돼야 되니까 네, 8분의 4. 자, 얘는 다 같은 값이죠. 다 약분하면 이 값은 얼마로 귀결되죠? 2분의 1에 귀결됩니다. 다 각각이 전부 다 2분의 1이라는 비례를 갖게 된다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많이 배워왔지만 이런 건 신경 안 쓰셨을 텐데, 요 세 개 서로 같은 비율이잖아요. 분모끼리 다 더해봐요. 분자끼리 다 더해봐요. 이 합이 얼마냐면 18, 이 합은 9입니다. 이거 약분하면 얼마죠? 같은 비율이에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가비의 리라 불러요. 가비의 정리. 그걸 줄여서 가비의 리. 가비 어느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럼 이거는 보세요. 이걸 가비의 리로 풀어볼게요. 가비의 리. 이건 원래 풀면 굉장히 귀찮은 문제인데 가비의 리를 풀면 얘가 어쨌든 어떤 상수값, 어떤 그 값을 갖겠죠. 다 똑같은 값을 가질 텐데 그 똑같은 값은 분모끼리 다 더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자끼리 다 더해봅시다. 그럼 분자끼리 다 더하다 보면 여기는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가 지워지고, 여기 플러스 B랑 여기 마이너스 B가 지워지고, 여기 플러스 C랑 여기는 마이너스 C가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만 남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데 이게 아까 말한 값이 1이에요. 원래 비율값이나 이 비율을 더한 값은 그 값이 원래 비율값과 다르지 않다. 근데 이게 값이 1에는 치명적인 맹점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얘랑 A, B, C는 각각의 0이 아니라고 위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이 0이 아닌 수를 더하다 보면 혹시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얘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주는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생들은 이게 0이 되는 거 말고도 이게 0이 안 되는 거 말고도 0이 되는 케이스도 다시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 푸는 건데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중학생이라 미리 분모가 0이 되지 않습니다. 분모합이 0이 안 돼요. 라는 걸 보여줘서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니까 이 자체로 식을 풀어서 나온 답이 원래 비율값과 같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의 비율값을 간다는 뜻은 A분의 A-B-C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 따라서 이게 1로 넘어가 이게 1로 넘어가면 2A는 B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여기는 B 플러스가 2A로 바뀌어요. 그럼 첫 번째 분수식은 2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럼 얘도 그렇죠? 이 두 번째 B분의 B-C-A 얘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되고 곱하고 1이 넘기면 얘도 2B는 C 플러스 A가 돼요. 그럼 여기는 이 C 플러스 2A가 2B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약분해도 또 2분이 나오고 마지막 것도 같은 패턴일 테니까 안 해봐도 이게 2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 정답은 2분의 3이라는 분수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래요. 이게 A 대 B의 비율은 3대 4예요. 근데 B와 C의 비율은 5대 2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가운데 B가 서로 겹쳐 있는데 이 B를 같은 비율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 대 B 대 C 할 때 얘를 뭘로 바꾸냐면 4, 5의 최종 배수는 20으로 바꿉니다. 그럼 얘를 20으로 바꾼다면 얘는 몇 배? 5배. 15. 얘는 몇 배? 4배. 8. 그래서 A 대 B 대 C는 15대 20대 8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A 값을 이렇게 정리했더니 A 값은 15K. 이건 비율이지 값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써볼게요. 20K. C는 8K.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저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어차피 이게 분수식 계산하는 거라 저 맨날 계산할 때마다 K를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어차피 나중엔 K는 다 지워지던데요?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A는 15, B는 20, C는 8 이렇게 숫자만 대입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경우는 되긴 됩니다. 이 앞에 풀었던 문제도 그렇고 다 결과적으로 뭐 K라고 이거 말고 이 앞에 뭐 이렇게 K 어디 갔어요? 아까 어딘가 있었던 거 이런 거 있죠? 어차피 이런 것들 K, 2K, 4K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다 나중에 K가 약분되고 답이 나오던데 굳이 K 집어넣지 말고 1, 2, 4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이런 케이스는 돼요. 분수식이니까.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풀 때 여기 K 값에 15K, 20K, 8K를 말고 그냥 15, 28을 직접 대입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집어넣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을 안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BC의 길이가 5AB 제곱,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2AB 제곱인 이거 길이가 H인 직각삼각형에서 뭐 그림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이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 비율이 AE와 EC의 비율이 2대 3이라네요. 여기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건 여기 높이가 아마 필요할 거니까 여기 높이는 5분의 2H가 되겠죠. 전체를 5로 본다면 여기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5분의 2H가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도 필요하겠나요? 그러면 5분의 3H 여기는 이렇게. 자, 사다리꼴을 이 사다리꼴을 기준으로 회전에서 생기는 회전체 부피니까 실제로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면 되겠죠.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큰 원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5a제곱 b 4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는 써야 되겠구나. 5분의 3h 이렇게 뭐예요? 그냥 h죠? 이렇게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 작은 원뿔 빼기 3분의 1 이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4a 제곱 b 4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5분의 2h 했더니 39a 5제곱 b 4제곱 플러스 15 분의 13a 제곱 b 5제곱 파이 이렇게 됐답니다. 그럼 파이는 이렇게 파이는 지워버립시다. 미리 이렇게 파이를 다 지운 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3분의 1도 지워질 테고 지워지고 여기다 3 곱하면 여기는 얼마인가요? 3 곱하면 117 a의 5제곱 b의 4제곱 여기다 3 곱하면 플러스 5분의 13a 제곱 5분의 13a 제곱 b 5제곱 이렇게 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다 정리하면 이게 동량 처리가 되니까 이게 5분의 8 h 이렇게 되죠? 얘는 25 h 동량 모아보면 네, 5분의 h로 묶으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빼면 얼마예요? 5분의 117? 5분의 117 a제곱 b 4제곱 h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h 여기를 지우고 h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걸 다시 여기다가 저 역수 117 a제곱 b 4제곱 분의 5를 이렇게 분배하시면 돼요. 그럼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하면 117은 글씨 왜 모양이야? 117 지워지고 a 세제곱만 남고 5가 남겠네요. 5a 세제곱.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117을 13으로 나누면 9인가요? 네, 이렇게 약분되고 얘는 9분의 플러스 9분의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니까 9분의 b. 네,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h 값은 5a 세제곱 플러스 9분의 b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거듭 제곱의 표시 방향이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 이게 두 사람이죠. 스테빈이라는 사람과 데카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지대한 수학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정리한 건데 스테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지수 처리할 때 여기는 얘를 여기 끝에 있는 걸 상수 1창, 2창 이렇게 개수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밑에 써 있어요. 4x 세제곱 얘는 여기서부터 1창을 봤네요. 1창, 2창, 상수 뭐예요? 1창, 2창, 3창 3창 개수, 2창 개수, 1창 개수를 이렇게 스텝이라는 사람 표현했고 데카르트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법으로 본다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 표를 보면 위에는 뭐냐면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를 말하며 여기는 9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27x를 말하고 127x 여기는 이거 5창을 쓴 거네요. 미안합니다. 위에 5가 있었죠? 나 3인 줄 알았네. 5창을 쓴 거죠. 3x의 5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상수네요. 마이너스 1. 위에 1이 있어야 1창이고 위에 없으면 이제 상수항. 얘는 9x의 5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27 이렇게 쓰신 거고 이 분은 5x의 5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을 쓰신 거고 이분은
마이너스 2x의 5제곱 플러스 4x제곱을 쓰신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세로 방향의 합이 서로 같도록 요렇게 3개 더하나 요렇게 3개 더하나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 위는 얘랑 너무 쓰기 불편하니까 라지 AB도 있네요. 그러면 얘를 여기는 이 부분을 P라고 합시다. 이 부분을 Q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R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S라고 합시다. 그럼 P 플러스 B 플러스 Q 한 값과 R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S 한 값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B, B는 어차피 지워질 거라는 얘기죠. B를 2번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차피 우리는 A를 구하는 거니까 A를 구하려면 A는 P 플러스 Q 마이너스 R 마이너스 S 이거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P 플러스 Q 얘랑 더하게 되면 8x의 5제곱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 플러스 S 얘랑 일단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7x의 5제곱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게 되면 플러스 127. 얘를 이제 빼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뺐더니 x 5제곱 남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서로 지워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27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7이니까 마이너스 128. A는 이게 A 값이 된다. A식이 된다. 이거까지 이웃하는 3칸 A, B, C가 적혀 있을 때 색깔이 이게 반전된 거지 참. 색깔이 안 맞죠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아마 노란색 뭐가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이게 색깔 구분돼 있죠? 진짜 여러분들 흑백이었구나. 나보다 더 심했겠는데? 근데 이게 문제 어려워 보이진 않죠?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같은 색깔 지금 위에 보면 이게 지금 같은 색깔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노란색, 뭐 초록색인데 지금 전혀 색깔이 반전돼서 색깔은 다르긴 한데 같은 색깔끼리 더하면 이건 노란색이 된답니다. 이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위아래를 더하는 거고 만약 서로 다른 색깔, 왼쪽, 오른쪽에서 지금 보면 다른 거죠. 다르면 얘는 초록색으로 쓰며 그다음에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낸 거다. 누가 더 크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기억 여기다 집어넣고 기억은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오른쪽 그래서 PQ에 대한 식을 나타내죠. 그냥 기억에 얘를 더한 게 이거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기억은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게 기억에 들어갈 거고 니은은 제가 일로 넘어가면 돼요. 그냥 덧셈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이 되고 근데 디귿은 제 자체고 디귿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데 얘네들은 보니까 같은 색깔이죠. 같은 색깔 같아요. 그럼 여기는 노란색으로 써지겠죠. 얘네들이 더하는 겁니다. 그럼 디귿은 얘네들이 더한 거니까 니은이 여기네요. 이걸 아직 모르고 있네요. 기억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여기는 아직 모르고 있고 여기 니은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이 들어갔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된 거죠. 디귿이 된 거예요. 얘네들을 더해서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그럼 얘를 찾으려면 이걸 빼내야 되겠죠? 이쪽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게 여기 들어가시게요. 근데 이번에는 얘랑은 서로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들어갈 숫자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빼기 플러스 12x 빼기 마이너스 14. 그럼 서로 다른 색깔도 계산하는 거니까 색깔은 초록색으로 색깔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면 P는 초록색이며 그 다음은 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지워지고 빼면 마이너스 9x 빼면 플러스 10 이렇게 P는 써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못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색깔이 워낙 여러분이 나나 색깔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순간 스턴 걸려서 뭔가 했네요. 이것도 유명한 내용이죠. 이건 그래요. 이거. 단원 김홍도 할아버지가 이 씨름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릴 때 이걸 생각하고 그렸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 단원 그 김홍도 할아버지가 이걸 이 배치를 고려하고 사람을 배치했는지를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해서 어쨌든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 이렇게 더한 값이나 이렇게 더한 값이 서로 같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보통 대각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X자 마방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림상. 그래서 이렇게 더한 값 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렇게 두 개 더하나 이렇게 두 개 더하나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으시고. 그러면 또 죄송한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A를 계산하실 수 있죠. 근데 오늘 수업은 진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이게 수업에 관계없이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서 A에다가 이걸 계산하는 식을 집어넣으시고 이거는 근데 A는 뭐 해도 되죠? 이건 약분을 뒤에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뒤를 약분하시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2x제곱 마이너스 4xy. 그다음 여기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5 남고 x 2개 남고 이렇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3 남고 x 하나 남고 y 하나 남고 이렇게 되네요. 동량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해서 a에 이 자리가 들어가요. 여기요. 괜찮죠? 네. 똑같이 이런 패턴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나오겠죠. 지금 문제는 B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아까 위에 X자 대각선 마방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를 더한 값이나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를 더한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A와 D를 더한 값과 C와 B를 더한 값이 같으므로 따라서 B를 구하려면 A 플러스 D에서 C를 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B가 나온다라는 거고 요 계산은 아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저 부분은 생략하는 걸로. 예. 오늘 수업이 계속 이러네요. 네, 이것도 이렇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사다리 타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얘랑을 일단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x 4제곱 y가 나오고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이 수업 시간 다음 x에 대한 부등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차 부등식이니까 x끼리 모읍니다. 그럼 a-bx로 모일 테고 숫자를 넘겨요. 그럼 7 됐죠? 그 다음에 1번 만약 a가 b보다 크다면 1번은 이게 양수란 뜻이니까 나누면 저 개수는 분모로 내려가는데 부등호는 안 바뀌죠. 양수는 나눴으니 부등 그대로 이렇게 된다. 네, 1번은 틀렸네요. 2번 만약 b가 더 크다면 그때는 반대겠죠.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뭐요? 이제 1번, 2번 둘 다 반대로 놀고 있죠. 3번. 자, A와 B가 같다면인데 이게 앞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X에 대한 1차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은 1차 부등식만 배우기 때문에 1차란 말이 지금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꼭 0이 아니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0이 아닌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0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같은 보기가 나온 거예요. A, B가 서로 같다면 그럼 좌변은 0x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제부터는. 얘가 0x가 됐기 때문에 0으로 양변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럼 좌변은 0x가 됐고 우변은 7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x 여기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결과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 그렇지 않나요? 0이 7보다 작잖아요.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므로 x의 해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에요. 이해됐나요? 나머지 보기는 설명 안 해도 되나요? 설명해야 됩니까? 네, 좋아요. 자, x에 대한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밑에 있는 부등식을 푸시오인데 일단 해가 존재한지 안 한지를 일단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정리부터 먼저 합시다.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bx 플러스 b 넘겨줍니다. x끼리 모아줘야 되니까 2a 마이너스 b로 묶이고 x 넘어가면 a 플러스 b. 자,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2a랑 b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 0이 아니라고 쳐보세요. 0이 아니면 양이든 음이든 이 수를 양변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나누면 x의 범위가 어떤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든지 작거나 같든지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값보다 작다, 어떤 크다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게 앞에가 일단 기본적으로 0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이 0x로 가는 겁니다. 근데 0x로 가려면 a와 2a와 b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변식에다가 요 b자리 대신에 2a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되죠? 3a가 되죠. 괜찮나요? 자, 이러고 이제 해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좌변은 어떻게 풀어도 이제 꼴이 세 가지로 나오겠죠. 0x는 양수, 0x는 0, 0x는 음수. 이게 세 가지 꼴이 나올 수 있어요. 우변의 값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결과적으로 0이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거는 참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0이 뭐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은 참인 부등식이에요. 이게 등호 때문에 헷갈리는데 0이 5보다 작은 건 알겠는데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같지는 않죠. 그럼 이 부등식은 참이 아니지 않나요? 0과 안 같은데? 이 기호는 작다 그리고 같다가 아닙니다. 얘는 표현이 작다 또는 같다예요. 결론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 부등식은 참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다를 만족하죠. 0은 양수보다 같진 않지만 작긴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모양이 됐을 때 부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그럼 이 모양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0이 0보다 작진 않지만 같긴 하죠.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얘도 답이 해가 무수히 많아져요. 그럼 이 케이스는 0이 뭐 마이너스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0이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0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아니죠. 이건 성립하지 않죠. 0은 항상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도 없고 같을 수도 없죠. 그럼 결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뜻이에요. 얘가 해가 없다예요. 근데 좀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니까 이 상황을 요구한 겁니다. 그럼 a 값이 따라서 a는 음수겠네요. 그럼 a가 음수면 b도 음수겠네요. 자, 이제 문제를 푸십니다. 밑에 있는 문제 풀어요. b자리 대신에 2a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ax 플러스 b자리 대신에 2a, 8a 2a, b자리 대신에 2a, 마이너스 2a 2ax 넘어갑니다. 그럼 얘는 3ax가 되고 이게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a가 돼요.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되죠? 3a로 나눠야 돼요. 그게 x의 범위가 나오니까. 근데 조심할 게
일단 이렇게 약분되고 얘는 x가 남고 이것도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남겠죠. 부등호 방향인데 a가 아까 위에서 보면 음수였죠. 그럼 3a는 나누었던 3a는 음수로 나누었던 뜻이에요. 음수로 나눴으니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고 교과 과정을 사실 벗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네, 교과 과정 벗어난 문제라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합니다. 이런 건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출제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라 풀어봅시다. a 플러스 2b x 넘어가죠? 이항을 하면 부등은 안 바뀌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써먹어야 되냐면 이걸 써먹어야 돼요. 그럼 a나 b 자리 대신에 쟤를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b를 정리합시다. b는 1-a. 그럼 b 자리에서 1-a를 대입해요. 그럼 a, 여기 2b를 계산해야 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a x. 여기는 일단 쓸게요. 3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이렇게. 정리해보면 2 마이너스 a x. 여기를 정리하면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 일단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2-a로 나눠요. 2-a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2-a분의 4-a가 됐는데 이걸 분모로 내린 거니까 됐는데 부등호가 지금 부등호가 원래 오른쪽 보던 게 왼쪽 보던 게 답은 오른쪽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나누은 2-a가 음수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가 1로 넘어가게 되면 a는 2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이죠. 그렇게 바꾸는 어쨌든 a가 2보다 큰 조건 하에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개념의 답을 골라놨는데 이 답이 쟤랑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럼 이제는 방정식을 푸는 거죠. 4-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가 1로 넘어가면 2a. 이가 1로 넘어가면 6. 따라서 a 값은 3. 괜찮죠? a가 2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3 나왔잖아요. 그럼 괜찮은 겁니다. 혹시 답이 2개 나오면 그저 이걸 뭐 이제 골라내셔야 되는 거죠. 상황상. 그럼 a가 3. 그럼 b는 1-3 마이너스 2. 그래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6이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